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작인 1대1로 정상포럼이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. 러시아 등 37개 나라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중국으로 넘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북핵 문제에서 밀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, 또 막바지를 향해 가는 미중 무역 협상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네,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1대1로 포럼이 2017년 1회를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열렸다고 하는데요. 네. 이번 포럼이 어떤 포럼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이번에 제2차 1대1로 포럼은 2017년 1차에 의해서 처음 열렸죠. 2017년에 2년 만에 두 번째 열리는 아주 중요한 포럼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그 안을 그 구상을 갖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쫙 발전되어 온 것인데,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많은 그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서 뭐 심지어 중동,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는데 두 개의 실크로드다, 비단길이라고 그랬는데, 하나는 경제적인 이코노믹 벨트라 그래가지고 일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, 네.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는 하나의 길, 배단길로서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1대1로가 된 겁니다. 네.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 쭉 과정을 거쳐서 올해 2차 그 포럼에는 무려 5천여 명의 대표단이 150개국에서 와갖고 예. 참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됐습니다. 예, 여러 정상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37개국 정상이 예.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, 이것도 제 1차 때 29개국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숫자고요. 네. 그래서 전체 그 참여 숫자나 그 중요성이 아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네. 우리나라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. 네, 우리는 예. 고위급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참석했고요. 예. 네, 그래서 거기서 또 재정부장이나 다른 부총리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1대1로 성과를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, 이게 단순히 포럼 이름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시 주석이 뭐 야심작이라고도 하는 프로젝트잖아요. 네네. 어떤 프로젝트입니까? 이게 그러니까는 그 중국이 국내적으로 2010년에 세계 경제 규모의 2위에 올라선 이후에 대외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미국의 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하고의 관계도 좀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외 확장하는 데 상당히 이제 그 뒤떨어진 신흥 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국가들의 인프라 기반 시설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건설하는데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기술 여러 가지 인력을 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제 한 겁니다. 근데 국내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서부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서부 대개발의 전략의 일환도 되고, 또 그동안에 중국 국내 경제 발전에 참여했던 여러 건설 회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네. 이거를 또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1대1로 구상을 갖다가 한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다 5통이라 그래갖고 정책 소통, 그다음에 인프라 기반 시설 간의 연통, 그다음에 자금 융통, 무역 융통, 민심 상통, 이게 5통입니다. 예.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미국은 1대1로 포럼에 참석을 안 하고 불참을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자, 1대1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?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거부하고 보이콧한 거죠. 예. 1차 때는 그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참여를 했어요. 그러나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,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자기네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나 의혹이 있단 말이죠. 예. 거기에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
주에서는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부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, 지금. 예. 시진핑 주석이 개막 연설에 나섰는데 6가지 사항을 약속했다고 합니다. 뭐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담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. 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? 시진핑 지금 이미 개막 연설뿐만 아니라 폐막식을 통해서 공동 성명까지 나와 있는 예. 상황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는 뭐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들에게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걸 참여할 때 특히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채무 함정 외교다. 이것은 뭐냐면 지능개발국에 인프라 건설할 때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 그게 점점 채무가 너무 커져서 그 국가들이 그 운영을 못하니까 사업 운영권까지 가져가는, 그래서 중국이 주도해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죠. 그것이 네. 주요 메시지는 개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국제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채무도 이제 그것을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. 이런 메시지가 주로 많이 담겨 있고, 또 따라서 각 국가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, 따라서 오히려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되는 개방 정책이고 예. 이것이 또 일방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다. 각 국가의 협력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미중 무역 협상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트럼프 대통령은 곧 시진핑 주석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네. 진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뭐 거의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고요. 다만 시기적으로 2월 말까지 90일간 휴전을 통해서 2월 말 3월 달이면 될 거라고 했던 것이 지금 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여러 예. 가지 이제 세부적인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, 그렇지 않아도 지금 3월 달에 이제 2, 3차 다음에 4월 초까지 지금 5차 지금 협상이 됐고 6차 협상이 곧 4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고위급. 그 고위급 대표단들이 이제 협상이 끝나면 5월 중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6월까지는 타결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예.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무역 구조가 적자 그 구조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양국이 일단 긴 호흡을 갖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. 네. 예.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이 무역 전쟁은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중국의 패권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. 네. 예. 그게 이제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이다가 보니까,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좀 더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이미지를 갖고 또 굉장히 장기 집권의 길도 열면서 상당히 강력한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앞으로도 패권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중속 성장을 좀 표방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경제가 뭐 아주 그렇게 좋은 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국유 기업의 또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, 그래서 당장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다툴 정도로 아주 뭐랄까 투쟁 지향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에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네, 자, 최근에는 미국 언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건강설 네. 이런 지적이 또 나왔거든요.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고 발을 네. 저는 모습도 보였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? 예, 설은 설이고 역시 왜냐하면 건강이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7년 전에도 그런 건강 이상설이 있었어요. 국내 정치적인 어떤 공격도 있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. 근데 그때 2012년에는 제가 같이 그때 한중 수교 기념 세레모니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네.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. 사실
굉장히 좀 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. 그런 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뭐 몸에 좀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이긴 했지만 그런 게 있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크게 문제는 네, 네. 아니었다라고. 예. 그냥 설은 설이고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1대1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또 네.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. 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 이 두 정상이 좀 밀착하는 모습입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물론 밀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상회담을 하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.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뭐 여러 가지 같이 공동으로 군사 훈련도 할 정도로 서로 전략적인 또 동반자 관계다 이건 있는데 이번에 특히 계속 더 가까워지고 밀착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우선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논의는 했다고 그러는데 뭐 서로 특별히 내놓은 게 없어요. 네. 발표한 거 없는 내용이 없다 그런 것은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나치게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. 또 러시아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북중 북러 간의 어떤 그 무슨 결과를 갖다가 표방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또 특히 경제 원조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래서 그렇게 밀착이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관망을 하면서 네. 서로 상호 관계를 잘 저울질하고 균형 잡아가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봅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패권 경쟁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앞으로의 중국 역할 궁금해지거든요. 중국은 시간이 가면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다시 말하면 저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이제 중국이 표현대로라면은 쌍계 병행인데 그것은 중국이 주장해 오던 그 구상이고요. 그런 것이 이루어질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. 뭐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협력을 해 가면서 네. 또 유엔 제재 그 프레임을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